네, 지난 2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진해 STX 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들 모두 하청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에도 거제에서 크레인 붕괴 사고가 나 하청 근로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희생이 끊이지 않는 조선업체의 하청 근로자 문제, 대책이 시급합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 이김춘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김춘택 부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지난 20일 발생한 STX 조선의 폭발 사고 상황을 정리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영화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STX 조선해양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40분쯤 7만 4천 톤급 석유화학 운반선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 장소는 직육면체 모양의 탱크 안이었습니다. 갑판에서 10m 정도 깊이 28제곱미터의 좁은 밀폐 공간, 사방이 꽉 막힌 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조선소와 다른 작업장에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이었습니다. 철판이 내려앉는 소리식으로 그래 파방 이랬거든요. 보니까 연기가 팍 올라왔어요. 연기가.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난 건 줄 알았지. 폭발 사고가 났구나. 이 사고로 탱크 안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근로자들은 탱크 안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 20분 만에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와 감독이 허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기 마스크는 지급되지 않았고 사실은 독성 가스나 산소 결핍의 무방비일 수밖에 없는 마스크를 지급했던 겁니다. 노동계는 특히 숨진 근로자들이 모두 하청 근로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하청 근로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사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희생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화면 보셨는데요. 자,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실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경남에는 그 대우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대형 조선소들이 밀집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 전국에서도 가장 이런 그 조선업체가 많은 그런 곳인데 우선 그 조선업체의 그 현장 근로자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실태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네. 이게 2015년 통계인데 이제 전체 조선업 노동자들 중에서 기능직 노동자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직접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 17만 명 중에서 79.1%, 거의 80%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네네. 근데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사고가 난 해양 플랜트의 경우에는 6만 명의 노동자 중에서 5만 5천 명. 그러니까 90%가 넘는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산직 노동자의 80에서 90%, 거의 대다수의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고 그래서 이 조선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를 하청 중심 생산 구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만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우조선의 경우에도 지금 72.4%, 삼성중공업은 65.8%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전체 정규직 노동자와의 비율이고요. 이 중에 생산직만을 따로 구분하면 앞에서 보신 그 비율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조선업체의 이런 그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를 두고 더더구나 심각하다는 것이 이 노동에 대한 구조가 또 다단계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 더더구나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다단계 구조 어떤 걸 두고 얘기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를 설명드리려면 더 복잡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청 조선소가 있으면 그 조선소와 그 계약을 맺은 1차 하청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표에는 간단하게 몇 개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 해양만 해도 각각 약 140에서 150개 업체가 1차 하청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하청 업체 밑에는 또 재하청이라고 해서 물량팀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량팀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물량팀 밑에 불법 인력업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1차 하청업체 밑에
불법 인력업체만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하나의 조선소 안에 약 한 2만에서 3만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이 노동자들이 많게는 400에서 500개의 다단계 하청업체에 각각 소속이 돼서 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원청 조선소에도 원청을 주면은 사내하청이 있고 다시 이제 물량팀이 있고 그 아래에 인력업체가 있고 이렇게만 보더라도 하나, 둘,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인력업체 밑에는 또 다른 인력업체들이 또 추가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조선업체에서는 이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선 자금 물량 자체가 워낙에 고정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짧은 시간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을 계속 그 자리에다 둘 수가 없고 이런 그 하청 구조의 그 형태로 아까 물량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는 노동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이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그 수주의 상황에 따라서 인력의 그 필요 구조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이제 그것은 그 노동자를 상용직으로 고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둔 기간제로 고용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그 노동자를 하청의 재하청 이렇게 다단계 하청으로 고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사용자들은 그렇게 다단계로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데요. 이를테면은 요번에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그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 기간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휴업 수당이 발생하는데, 근데 그 휴업 수당도 지급 책임이 원청인 법적으로는 원청인 삼성중공업에 있는 것도 아니고 1차 하청업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청 가장 밑에 있는 물량팀장한테 그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그 이른바 우리 그 위험의 외주화라고 네네. 흔히 그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험의 외주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흔히 이거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위험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정규직 직원보다는 외주 직원 그러니까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것인지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좀 더 위험한 업무를 하청 노동자들한테 맡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STX 조선의 사고가 난 도장 업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소에서 대표적인 위험 업무인데 네. 도장 업무는 거의 대부분 하청 노동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아까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약 400에서 500개의 하청 업체들이 한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 하청업체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네. 조선소의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것이 단순히 위험 업무만을 그 하청 노동자들한테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업체들이 자기의 일만을 하고 연관을 짓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총체적인 안전관리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대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그 STX 조선해양의 사고에서 또 한 가지 특이점이 휴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지난 그 5월 1일 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서도 역시 그 노동절인 5월 1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휴일에 그 사고가 나서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더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요? 즉 이런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자기가 나가서 일한 날만 임금을 받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평일이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일만 있다면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지 일요일이라고 쉬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네네. 보통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요일에 쉬어도 법적인 주차 수당을 받고 또 대공장 정규직들은 토요일 날 쉬어도 유급으로 인정이 되는 반면에 이 하청 노동자, 주로 물량팀 1단계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일한 날만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회사에서 일이 있다고 나오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STX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더 많았을 텐데 지금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들이 약 한 800명이고 네네. 하청 노동자가 약 한 1,500명. 2배가 조금 넘는데 실제 엊그제 일요일 날 나와서 일했던 280명 중에는 220명이 하청 노동자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못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진단이 나왔으니 한번 여쭤보고 꼭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삼성중공업의 지난번에 크레인 사고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이런 그 사고가 어떻게 잘 처리됐더라면 또 지금 쭉 지적하셨던 이런 그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일 텐데요. 그 경찰은 이 크레인이 왜 부딪혔는가만을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부는 그 회사에 어떤 법 위반 사항이 있었나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크레인이 왜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지도 중요하지만 크레인 사고가 났는데 왜 6명이나 다치고 25명이나 부상당하는 이런 대형 인재로 네. 이어졌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단계 하청 구조, 그다음에 무리한 혼재 작업, 무리한 공정 진행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노동계의 조사 참여는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명의 부상자가 있고요. 또 그날 그 사고 현장에 15개 업체 1,600명이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한 200~300명 정도는 그 사고를 직접 목격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고 이후에 외상 후 트라우마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하청 노동자 문제, 비정규직 문제 살펴봤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노동계에서 생각하시는 대책 어떤 것이 필요하다 꼭 중요한 부분을 꼽으신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사고가 나도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실제 사고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원청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경우에도 경찰이 25명을 기소를 했고 1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속된 사람은 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고요. 그래서 이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를 개선할 것, 그리고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가기관 산업인 조선산업의 현장 근로자들,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안전에 소홀한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 이김준택 부장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차트, 자료까지 충분히 준비해 와서 이해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청 노동자들 안전을 지키고 산업 현장에 평화가 올 때까지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살충제 달걀 파동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과 만성 독성이 우려돼 안심할 수 없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와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가 잇따라 정부가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충분히 혼란스럽고 산란계 농장 농민들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먹을거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잘못을 바로잡는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을 촉구합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